암이 사라진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연치유를 통해서 암이 없어진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그 우연히 나왔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이 암과 자연치유에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제가 오늘은 서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암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사실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떤 병을 가지고 가든 여러분들이 진찰을 받으면 그 병의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뭐 고작 해봐야 담배, 술, 아니면 스트레스. 뭐 그것도 정확한 원인이라고 규명하지는 못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렇죠. 그냥 그럴 것이다 추측성. 그리고 어떤 그 독성 물질에 의해서 화학적인 독소에 의해서 걸린다는 어떤 막연한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의사도 암이 걸린 사람에게 돼지고기 먹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어떤 의사도 음식을 철저하게 가려서 비건 채식해라 아니면 고추 먹지 마라 하는 의사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암의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 물론 암의 원인이 있으니까 걸렸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암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 암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걱정되는 게, 여기서 한 달 있고 2달 계시고 3달 계시고 나가실 때 이거 못 찾아가시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한 3개월 있었는데 왜 이 답이 안 나오지? 라고 할 때 사실 되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나가셔도 잘할 수 있을까? 원인을 찾아야 여러분이 잘할 수 있거든요. 그죠? 네, 식생활이 문제가 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식생활이 굉장히 엉터리인데 그 사람에게 암을 잘 걸리게 만들어주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유전적인 요소예요. 유전적인 요소. 그래서 보면요, 부모님 때부터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위가 안 좋은 사람. 어떤 경우는요, 할머니 때 위암, 부모님 때 위암, 자식 때 위암, 한 가정에 위암이 3명, 4명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니가 유방암, 동생도 유방암, 엄마도 유방암. 이런 가정도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자, 거기 그 이유를 제가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소가 뭐 100% 다 중요하진 않지만 그 요소가 확률을 만들어줘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특별히 간을 신경 써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가족의 유전적인 요소들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요소를 찾아서 그 요소의 플러스에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결을 시켜야 돼요. 암 환자가 딱 되어서 살 수 있고 없고를 좌우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확신을 강하게 갖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사세요. 처음부터 나는 무조건 살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라고 확신을 갖고 가는 분들은 대부분 사시는데, 처음부터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못 사세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게 두려우시면 지금부터 확신을 가셔야 돼요. 참 답답한 현실이 뭐냐면, 암 환자가 있잖아요. 나는 암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같이 들어오면요, 그 자기가 사는 곳에서 불고기 파티해주고 나는 안 먹고, 야 너는 안 아프니까 먹어도 돼, 이렇게 해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암에 걸렸다면 자식들도 주의를 시켜줘야 돼요. 자궁암, 간암, 위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냐면 약한 장기를 물려줘요. 그대로. 근데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태아에 있을 때부터 아이는 엄마 아빠의 식습관을 그대로 뭐 했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에 독소가 화학 반응을 해서 생기면 아이는 벌써 어렸을 때부터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5살 돼도 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살 먹은 아이가 고기를 얼마나 먹었다고, 그죠? 얼마나 나쁜 생각했다고, 얼마나 뭐 단 거를 많이 먹었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암이 걸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누구 잘못? 엄마 아빠 잘못이에요. 그런 잘못된 식습관을 아이에게 만들어줬고, 그런 잘못된 그 유전적인 요소들을 아이들에게 심어 넣었던 거예요. 20대가 암이 걸리면 안 될 나이예요. 그렇죠? 20대는요 그냥 라면만 먹었어도 20대에 암이 걸리면 안 되는 나이예요.
아무리 식생활이 엉터리로 해도요, 암이 안 걸려요. 원래는 30대도 안 걸려야 돼요. 그때는 우리 몸 자체에서 스스로 독소를 배출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소화력도 뛰어나요. 위산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위산이 우리 몸속에서 뭔가를 해결하는 그 시스템이 정말 강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암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사실 내 잘못도 있지만 부모님 때부터 유전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들 분명히 옛날 그 식습관을 그대로 가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소도 굉장히 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좋아했던 음식을 대부분은 좋아해요. 거의 대부분. 뭐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 나는 꽃게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은 뭐 탕수육을 좋아한다. 네. 뭐 거기서 거기지만 어쨌든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대부분 자식이 좋아해요. 제가 그랬어요. 임신을 할 때 저희 어머니는 고기를 정말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기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말 못할 때도 고기 막 하면은 꺼내서 막 먹고 그랬대요. 고기 정말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 때. 고기밖에 몰랐으니까. 동생을 임신할 때는 과일을 드셨어요. 그래야 동생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신기하죠.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먹었던 그 음식이 나의 미각을 형성시켰다. 네. 근데 그때 형성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암의 원인을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식생활로 잡았어요.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부적으로. 첫 번째, 혈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혈액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불결해지거나 혈액에 어떤 항상성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암이 생기는데요. 대부분 암이 생기는 사람들의 혈액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산성 혈액의 경우가 대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산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알칼리성 체질이 있고 산성 체질이 있어요. 근데 산성 체질의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 네. 암과 관련된 이 세부적인 것 중에 또 하나는 세포와 관련돼 있어요. 세포. 특별히 제가 뭐 암 세포에 대해서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특별히 이제 이 세포 안에는 DNA가 있죠. DNA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의 활동이 저하되거나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지게 되는 순간 암이 걸립니다. 우리 세포는요, 세포와 세포 간 서로 교신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옛날에 보면 봉화산 있죠.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하면 적들이 오면 쫙 불 비치면은 저 멀리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포 활성이 필요한 거예요. 활성이 필요한데 이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지게 되면 그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전기는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스위치에 의해서 이게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해요. 스위치 한 번에 의해서 꺼지면 그게 암이 걸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것이 작동이 안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 몸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1970년대부터 과학자들에 의해서 논문에 의하면 발견된 사례가 뭐냐면 면역 체계 시스템에 의한 암. 네. 그러니까 혈액과 암, 면역과 암, 유전자 암 이거 다 발견을 하면서 논문에 굉장히 그 노벨 의학상까지 받으면서 그런 논문들이 쫙 나왔죠. 네. 그러니까 면역에 문제가 생겨도 암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 암이 커지면서 뭔가 어떤 문제가 야기돼야만 암에 걸렸구나. 근데 그때는 이미 암이 내 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근데 암이 우리 몸에 간이나 위나 장이나 딱 생기기 전에 반드시 신호가 있어요. 신호가 없다면 우리 몸은요 잘못된 몸이에요. 에이스 받아야 돼요. 신호가 없다면 누구나 다 신호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신호를 우습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갑자기 소화가 안 됐어요. 소화가 안 되면 보통 내가 앞으로 식생활을 바꿔야 되겠구나. 두통이 생기면 변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에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막 몸이 가렵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빨간불이에요. 점검불. 점검불이 떴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피곤하면 피로회복제를 먹을 것이고 소화 안 되면 소화제를 먹을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머리가 아프면 편두통 약을 먹을 것이고, 변이 안 나오면 유산균 먹고, 설사하면 뭐 등등, 이렇게 우리가 별거 아닌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 몸에 뭐가 나면 왜 재수없게 이게 낫지? 그래가지고 거기 약 바르고. 항상 우리는 그 원인을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왜 생겼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앞으로 이거 안 생기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생겼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빨리 없애야 되는데, 빨리 나아야 되는데, 기침, 감기 빨리 약 먹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지금 모여왔어요. 이렇게 하면 생각해 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암의 증상, 암의 신호, 암의 소리를 못 듣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쌓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암이 커지는 이유는 단순히 증상을 무시하고 약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면요, 암 환자의 대부분 90% 이상이 암이 커지는 동안 통증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통증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언제 이렇게 생겼지? 그렇죠. 분명히 올 봄에는 내가 아무것도 검사했는데 없었는데 언제 이렇게 생겼지? 이런 표현을 하면서 황당해합니다. 왜냐하면 암이 커질 때는요, 암이 자라날 때 대부분 통증이 없어요. 그런데 암이 자라나고 드디어 우리 몸이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격렬한 통증이 나요. 그런 병을 저항하려고 하는 우리 인체 자체의 발악인 거예요. 그래서 암이 커진 동안 통증이 없었는데 뭐는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은 있었다. 근데 증상을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통증은 없었는데 그게 사실 암의 통증이었던 거예요. 사실 모아보면 별거 아닌 그런 것들이. 그때 우리는 뭐를 적어도 해줬어야 되냐면,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를 해줬어야 돼요. 그 청소만 해줬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들도 추천드리는 거, 1년에 한 번은 금식을 꼭 하세요. 한 번도 안 아프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 안 돼서 병원 가보니까 암 10cm야, 이런 말을 대부분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짐작이 가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그래 왔는지 아시겠죠? 물론 매일 아픈 사람들이 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을 보면 암이 걸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안 아팠던 사람들, 흔히 이런 말 합니다. 나는 감기 한 번 안 걸렸다고. 네, 나는 거의 정말 남들 그렇게 1년 동안 막 아프고 누워있을 때 나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원리를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도 경험적으로 제가 충분한 데이터를 만들어 봤어요. 왜 그런지 봤더니, 맨날 아픈 사람들은요, 뭐 맛있는 거 함부로 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도 많고 되게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별로 안 아팠던 분들은요, 자신만만하게 그냥 항상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요, 당연히 여러분 맨날 이게 너무 아픈데, 야 오늘 닭고기 먹으러 가자, 양념통닭 먹자 하면 아픈 사람이 먹으러 가겠어요, 안 먹겠어요? 막 진짜 열이 진땀이 나고 막 아파 죽겠는데 먹으러 안 가지죠. 먹고 싶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몸이 죽게 생겼는데. 그게 청소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갑자기 하루아침에 암이 된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잘 살았던 거죠. 그런 부분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암이 왜 생겼고 어떤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는 공부해 나가야 돼요. 충분히 알아야 돼요. 결국은 저는 사실 어떤 데이터나 어떤 연구 결과보다 더 제가 강하게 믿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어떤 것을 공부하고 어떤 것을 읽고 어떤 것을 배웠던 것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의 힘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위대한 책이 경험의 책이거든요. 내가 경험하고 남들이 경험한 것을 내가 그 경험을 느껴보고 그것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거예요. 그 경험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더 강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이 앞으로는 하루가 다음 날을 위한 경험이 되실 거예요. 오늘이 내일을 위한 경험이 되고, 또 한 달은 다음 달을 위한 경험이 되실 것이고, 1년은 다음 해를 위한 경험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마음을 바꾸자. 마음을.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마음이 안 바뀌면 환경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셔야 돼요. 그리고
대장암이 안 나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안 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대장암은 낫는 병이에요. 자연치유를 해서 암이 나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암이 나은 사람이. 암이 사라진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연치유를 통해서 암이 없어진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그 우연히 나왔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 물만 잘 마셔도 암이 나은 경우 있고, 어떤 사람은 산소에 가서 복숭아 따먹고 나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도시 팔고 시골에 가서 이렇게 잘 생활했더니 나은 사람이 있어요. 암이 낫는 병이에요. 암은 불치병이 아니라고요. 근데 혹시 암이 여러분들에게 안 나왔다면 그것은 누구 잘못이라고요? 사실 내가 안 낳은 거예요. 절대 자연치유 탓은 하지 마세요. 네. 암은 100%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을 낫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앞으로 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번 주제가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꼭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런 지식들을 내 것으로 꼭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